이번 사연은 혼전 임신으로 남자까지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여동생을 부려먹던 언니를 가족들이 모두 함께 시원하게 내쫓아 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후면 유부녀가 되는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여태 살면서 그다지 큰 걱정거리 없이 살았어요. 결혼도 제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술술 풀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결혼하고 생활할 신혼집도 구했고 이른 나이에 결혼하지만 돈도 나름 모아둬서 요즘엔 살림살이 채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제 남편 될 사람은 엄청 부자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나름 유복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중산층 가정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집에 가장 큰 유산은 시부모님의 인성인 것 같아요. 남친을 보면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이렇게 밝고 다정하구나 싶었거든요. 남친은 전폭적인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다소 호전적이고 호쾌한 3살 연상이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지만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절 질책하지 않으시고 실수할 수 있다며 선뜻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시부모님들을 무척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며 시댁 잘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은 무척 순탄했기에 이제 저도 제 가정이 생기면 남편과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제 인생 목표예요. 그런 저에게 갑작스럽게 고민이 생겼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고민이랄 게 보통 시댁 관련된 일을 연상하시겠죠.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언니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어요. 저는 언니 때문에 너무 걱정되고 초조해서 결혼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댁과 남친에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요. 문제의 언니는 저랑 4살 차이가 나요. 제가 이제 27살이니 언니는 31살이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일을 다니시느라 외가에서 지냈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선 언니가 예중과 예고에 가겠다며 매일 늦게까지 학원에 다녀 언니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어요. 원래 집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에게 몽땅 투자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딱히 집에 지원을 받거나 했던 기억은 없네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덜 사랑해 주시거나 차별했다거나 하신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셨고 언니만 지원해 준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 하셨죠. 저는 언니처럼 예체능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기에 그런 뒷바라지는 바라지도 않았죠. 어렸던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예중예고를 다녔던 언니의 교복이 너무 예뻤다는 거. 그거 하나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언니는 중학생 때까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언니는 그림을 무척 잘 그리는 편이었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잖아요. 언니는 미술을 좋아하고 잘했지만 세상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중과 예고를 갈 수 있는 실력이지만 대학까지 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꽤 유명한 미대에 떨어지고 그 다음 순위로 가고 싶었던 미대를 노렸지만 거기도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면서까지 도전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어요. 몇 년 뒷바라지를 해주시던 부모님은 차라리 다른 과라도 노려보라 하셨지만 미대가 아니면 다시 공부하고 싶지도 않다며 언니는 그대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PC방으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그래도 PC방으로 일을 열심히 다녔어요. 부모님과 저는 언니가 열심히 하는 것에 응원을 해줬어요.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언니처럼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에 공부라도 해놔야 나중에 제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문헌정보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해 도서관 사서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책을 대여하러 온 지금의 남친을 만나 결혼까지 이어져 나름 굴곡 없는 평탄한 삶이라 조금은 무료한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는 사이 언니는 PC방에서 점점 늦게 퇴근하고 때론 외박도 하며 도대체 무얼 하고 다니는지 도통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자꾸 땜빵 당하나 싶으면서도 가끔 방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언니에게선 지독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데려왔어요. 엄마와 아빠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놀라셨는데 그 남자는 언니보다도 많이 어려 보이고 엄청 껄렁해 보였죠.
언니에게 듣기론 저보다 2살이나 어리다고 했고 언니랑은 6살 차이에 25살 군대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언니는 대뜸 결혼하고 싶다고 폭탄 발언을 하더니 2-3달 동안 돈 모을 때까지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왜 저런 날백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차라리 연애만 하면 좋을 텐데 생각을 했지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임신했다며 언니 남친 아니 예비 형부네 집은 반지하라 살기 너무 힘들다고 그 방 보증금이랑 합쳐 돈 모아 독립할 때까지 늦어도 딱 3달만 자기 방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닌 밤중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상의도 없이 무작정 데려와서는 부모님도 내치지도 못하고 곤란해 하시더군요. 그런 중대한 일을 무책임하게 저질러 버리다니 저나 부모님 모두 불편하실 거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언니를 따로 불러 이런 건 미리 가족들이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 그랬으면 엄마나 아빠가 잘도 허락해 주셨겠다 하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단 걸 알고 있단 건데 그럼에도 자기 생각만 하고 감행했단 사실에 기가 차지만 부모님이 허락한 이상 제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죠. 부모님도 한 소리 하시고 싶으셨겠지만 임신했다 하니 꾹 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빠는 당장 2개월 동안 출장을 가셔야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 타이밍을 노린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언니가 던진 핵폭탄에 피해를 받은 건 저와 엄마였어요. 당장 출근 준비로 화장실을 들락거릴 때마다 예비 형부가 신경 쓰여 옷도 꽁꽁 여미고 집안에서 편히 쉴 수도 없었죠. 게다가 지켜보자니 언니는 군 식구를 데려온 주제에 자신은 임신했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려준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얄밉고 화가 났지만 그래 임신 초기엔 안정이 중요하니까 하며 분을 사겼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출근하느라 엄마를 많이 돕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래도 저는 출근 전 최대한 돕고 싶어 설거지라도 할 요량으로 수세미질을 하는데 잠시만 기다리라며 언니가 예비 형부를 시켜 방에서 먹고 치우지 않던 일회용품과 컵들을 꺼내오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게 언니는 임신이라는 핑계로 모든 일을 제쳐두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대체 뭔데 왜 같이 어지르기만 하고 치우질 않는 건지 왜 제가 저 둘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는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엄마는 출근 늦는다고 두고 가라시며 저를 내보내려 하셨지만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해낼 시간은 없어 저는 먹은 설거지만 하고 갈 거니 방금 갖고 나온 건 두 분이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서운하다며 임신해서 자기는 쉬는 게 중요하다며 못하겠다더니 그렇다고 눈칫밥 먹고 있는 자기 남자친구를 시켜야 속이 시원하냐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치우게 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만 주는 엄마도 너무 답답했어요. 임신이 정말 힘들고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임신이라고 떠민 것도 아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설거지를 끝내자 저 들으라는 듯 하기 싫으면 엄마한테 하라지 뭐하러 저렇게 화를 내냐며 투덜거리는데 진짜 언니만 아니면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지만 출근 시간이 다 돼가 무시하고 당장 도서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침 시작이 그러니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언니 종도 아니고 하물며 갑자기 쳐들어온 예비 형부한테 왜 모든 걸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사람도 염치 없는 게 상식이 있다면 군 식구로 들어왔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일하러 와 있는 시간에도 분명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엄마에게 밥 달라며 반찬 타령이나 할 언니를 생각하니 너무 화딱지 났어요. 몇 시간 뒤에 남친과 데이트가 있어서 기분을 끝까지 안고 가고 싶지 않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남친과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일 끝나고 살림살이를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서로 취향에 맞는 것들을 골라 비교하며 집과 어울리는 걸 합의하며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머그잔을 고르는 날이었고 저희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백화점으로 가 오래도록 고민하다 눈에 밟히던 커플 머그잔을 하나 골랐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 보고 마음을 확 뺏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 말고는 다른 건 눈에 잘 안 차게 돼서 결국 그게 아니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머그잔을 발견했지만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싸더라고요. 컵에 이 돈을 주고 사는 건 사치 아닌가 싶은 고민이 들어 서성이기만 하자 남친이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아끼며 사용할 테니 그걸로 하자길래 정말 큰 마음 먹고 구입했어요. 너무 비싼 것 같아 죄책감이 든 것도 잠시, 컵이 너무 예뻐 금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의 할 일을 미루고 집으로 가면서 문득 아까 산처럼 쓰레기를 쌓아두고 그걸 치워달라 하던 언니 커플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제가 한숨을 쉬자 오빠는 제 눈치를 보며 혹시 결혼 때문에 울적하냐고 메리지 부르냐 묻더라고요. 저는 정말 결혼 준비에 대해 절대 우울하거나 힘든 점이 없기에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족 문제라 이야기하기 껄끄럽다 하니 자기도 이제 제 가족인데 말 안 해줄 거냐 해서 사실대로 언니 이야기를 전했어요. 저는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기분이라니까 남친은 그럴 거 없다며 그런 일이 있었냐며 제 손을 잡고 어머님이 많이 힘드시겠다며 자기가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는데 저는 그 말만으로도 남친이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남친 덕분에 그래도 언니랑 있는 동안에 잘 지내보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집에서 언니는 거실 식탁에 앉아 간식을 먹고 있었고 예비 형부는 PC방에 일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의 맞은편 엄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남친 잘 만났냐고 물으셔서 잘 만났고 너무 비싸 고민하던 머그컵을 샀다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 저녁 먹게 집으로 부르라셨는데 그게 언니는 기분이 상했는지 저한테 뜬금없이 우유 한 잔 떠오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자기 뒤에 있는 냉장고를 두고 왜 절 시키는지, 그렇게 조심해야 할 거면 도대체 화장실은 어떻게 다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찼지만 엄마 앞에서 싸울 수는 없어 꾹 참는데 일 다녀온 애를 왜 시키냐며 문만 열고 손만 뻗으면 냉장고가 닫는데 그걸 부리냐며 엄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언니가 자기는 임신해서 움직일 때 조심해야 하는데 유산이라도 하면 책임질 거냐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언니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괴팍할 줄은 몰랐는데 엄마는 지치셨는지 알겠다고 성질내지 말라며 우유를 꺼내줬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 못마땅하고 답답해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어요. 엄마는 물도 체할 수 있다고 아가 천천히 먹으라셨는데 언니는 그게 또 그렇게 못마땅했나 봐요. 저렇게 다 큰 아기가 어딨냐며 자기만 차별한다고 화를 내더니 일부러 크게 발소리를 쿵쿵 내며 들어가더군요. 유산될까 걱정한다던 언니가 정작 저렇게 발을 구르며 가다니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지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이어지자 하루하루 저는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남친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신혼집에서 먼저 살고 있으랬지만 제가 가면 엄마는 더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화부터 났지만 두세 달만 돈 모으면 나간다고 했기에 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오늘 약속 때문에 늦는다고 남친 만나 밥 먹고 오라고 하시길래 오늘 남친도 회사 회식이라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한숨이 나서 심호흡을 하고 들어섰는데 집 거실 바닥엔 이미 많은 과자 부스러기와 널브러진 채로 엉망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퇴근하기 전까지 엄마가 얼마나 청소하고 뒷정리를 하셨을지 속이 상해 화가 났어요. 정말 언니가 저보다 어리다면 제 동생이라면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정신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어차피 치울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아 큰 과자 봉지부터 처리해 대충 비지를 하고 언니가 먹고 치우지 않은 식탁을 정리하다 보니 저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방에서 형부와 언니가 나오더니 또 잔뜩 먹은 것들을 싱크대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식탁에 앉더군요. 저한테 밥 먹었냐기에 아직 안 먹었다고 하니 자기들도 아직 안 먹었으니 밥 좀 차려보래요. 정말 기가 차서 어이없어 바라보니 언니가 자기 배를 쓰다듬으며 이모가 밥도 안 차려준다며 말하는데 저 아이가 나오면 자기 아기 낳았다고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더 유난스럽겠다 싶어 앞길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더러워진 상을 치우고 냉장고에 있는 장조림과 다른 반찬들을 꺼내 간단하게 국을 끓여냈습니다.
빨리 먹고 방으로 가 쉬고 싶었는데 예비 형부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햄 없냐며 햄 있으면 구워달라고 햄도 없으면 돈가스를 튀겨달라 당당히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형부에게 그냥 장조림 드시라고 했고 언니는 그거 하나 못 해주냐며 또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밥맛 떨어지고 짜증이 났지만 한번 꾹 참았어요. 저는 그냥 드시라고 하면서 참치캔을 하나 갖다 주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노선이니 제발 그냥 빨리 밥 먹고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예비 형부는 쩝쩝거리며 참치캔을 뜯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가 물고 빨고 하던 숟가락으로 그대로 참치를 퍼먹길래 저는 비위가 상해서 밥도 못 먹겠더군요. 예비 형부가 모든 반찬을 저렇게 찝쩍거렸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맨밥만 퍼먹고 있는데 예비 형부란 인간은 에바야 참치 맛없어 이러는데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당장 숟가락 뺏어서 싱크대로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도저히 같이 밥을 못 먹겠어서 제가 먹던 밥그릇을 그대로 싱크대에 넣었습니다. 싱크대에서 제가 남친이랑 같이 오랜 시간 고른 소중한 머그컵을 발견하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아 깜짝이야! 애 떨어질 뻔했잖아! 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때 마침 엄마가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깜짝 놀라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언니는 제가 햄 하나 구워주기 싫어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하더니 자기 남자친구가 지금 저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있다 하더군요. 저는 정말 언니를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더러워진 오물이 묻은 머그컵을 그대로 꺼내 언니가 먹고 있던 밥그릇 앞에 내려놓자 더럽게 뭐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그 컵이 얼마 전 제가 말한 컵이라는 걸 아셨는지 깜짝 놀라며 언니의 등짝을 내리쳤어요. 양심도 없는 언니는 왜 때리냐 화를 냈고 저는 가뜩이나 얹힌 밥이 내려가지 않아 가슴을 두드리다 순간 어지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을 때까지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새하얗게 질린 모습을 보고 엄마는 울면서 119에 전화하셨대요.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닌 급체여서 간단한 처치 후에 수액을 맞았어요. 엄마는 너무 속상하다며 미안하다고 언니 문제는 금방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고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자 언니는 괜찮냐는 말 대신 그깟 컵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유난을 떠냐 하더군요. 저는 우리가 정말 서로 못 죽는 우애 좋은 남매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매들처럼 고민도 털어놓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이이길 바랬어요. 언니와 항상 시간이 엇갈려 자주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저를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언니에겐 그깟 머그컵일지 몰라도 그 컵은 남자친구와 2시간 넘게 고민하고 고른 앞으로 평생 쓸 생각으로 큰마음 먹고 산 소중한 컵이라 말했지만 언니는 제 말에도 닭살이야 징그러. 얘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라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저는 남친에게 이 일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차라리 몰래 머그컵을 다시 사다 없던 일처럼 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컵을 볼 때마다 언니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할 텐데 그걸 계속 사용하고 싶은 기분이 들까 생각이 들자 그냥 남친에게 솔직히 말하고 컵을 버려야겠다 결론을 내리고 사실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남친은 그런 일이 있었냐며 속상해하지 말라며 사실 그 컵도 좋았지만 다른 컵이 더 마음에 들었다고 자기가 선물로 준비해두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보기 싫은 커플이 앉아 과일을 먹고 있더군요. 저는 그 인간들 보라는 마음으로 컵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컵을 깨버렸습니다. 언니가 아깝게 뭐하는 짓이냐며 그럴 거면 자기 주지 낭비한다며 혀를 차더군요. 제가 버리면 버렸지 어떻게 둘이 시시덕거리며 사용하는 꼴을 보겠어요. 저는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나무를 다듬는 엄마 옆으로 가서 일손을 거들려 했는데 아직 출장지에 있으셔야 할 아빠가 집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벌써 오셨냐니까 엄마한테 제가 쓰러졌다는 소리 듣고 바로 출발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그 와중에도 엄마와 저와 남친 부모님들과 예비 형부 선물까지 준비하셨고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죠.
제가 감사하다고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니 언니는 그게 또 보기 싫었는지 쟤는 늘 저런다며 꼭 저렇게 사랑받으려고 안달한다며 비꼬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절 바라보셨는데 마치 다 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옆에 앉으라 하셨어요. 아빠는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며 정말 임신했냐 물었어요. 놀란 듯 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아빠는 정말 맞냐고 재차 물었고 언니가 맞다 하니 불쑥 임신 테스트기를 내미셨어요. 그걸 본 언니는 예비영부를 바라보며 당황하더군요. 아빠가 지금 가서 해보라 하니 언니는 우물쭈물하더니 자기가 그걸 왜 해야 하냐고 못 믿냐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는 절대 못한다 하더라고요. 아빠는 더 볼 것도 없고 사실 너희가 임신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돈은 모았냐고 하자 언니는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했어요. 두세 달 안에 돈을 모으고 나간다 해서 지켜봤는데 너희 둘이 엄마를 식모처럼 부리는 것도 모자라 동생까지 못 살게 굴어 쓰러지게 한 걸 보니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정말 돈을 모으고 있다면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셨어요. 애초에 집에 들이는 이유가 그거였으니 그렇게라도 보여준다면 다시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다 하셨지만 PC방에 일하러 간단 것도 거짓말이었는지 끝내 통장을 보여주지 못하더군요. 아빠는 언니에게 정말 실망했다며 해달란 거 다 해줄 때 제가 얼마나 양보했을지 아냐며 언니가 돼서 왜 다 커서도 애처럼 구냐며 실망했다 하시며 3일 줄 테니 짐 싸서 나가라 하셨어요. 언니에게 들어간 돈을 따지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나오니 이럴 수밖에 없다며 미술한다고 들었던 돈과 재수한다며 다달이 받아갔던 돈들을 세 마시고선 언니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빠는 언니에게 할 만큼 했고 더 해줄 게 없다며 이제는 늘 받은 것도 없이 양보만 해준 저에게 그 반이라도 해주고 싶다 하셨어요. 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기는 그럼 어떻게 하냐며 잘못했다 하더군요. 아빠는 단호하게 3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내쫓을 거라고 3일 안에 나가라 하셨습니다. 언니는 그제야 무릎 꿇고 빌더군요. 저희 집에서 빌어먹던 그 사람도 같이 무릎 꿇고 반지하 보증금마저 다 빼서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하던데 그걸 왜 저희 아빠한테 말하는지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도 2달 가까이 있었으니 그 집에서도 언니를 데리고 있으라 하자 사색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아빠는 한 번 정한 것은 무르지 않는 분이셨어요. 언니는 3일의 기한 동안 하루는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부모님께 사정했고 둘째 날엔 예비영부였던 사람은 혼자 도망가고 자기 이제 헤어졌으니 용서해달라며 생떼를 썼고 그리고 3일째엔 저를 붙잡고 제발 부모님을 설득해달라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잊은 듯 굴었어요. 저는 언니가 딱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동정보다 냉정해야 했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언니 단기 월세라도 살게 돈 1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생활하는 건 위험하다 싶어 정말 마지막이라며 돈 200을 줬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언니는 엄마에게도 300만 원을 뜯어갔더라고요. 그 이후 언니는 2주마다 부모님께 전화해 잘못했다고 밥 사 먹을 돈이 없다며 동정심을 호소하더니 이제는 기숙사 딸린 공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며 공장 텃세가 너무 심하고 힘들다며 제가 결혼하면 신혼집 남는 방에 묵게 해주면 안 되냐 연락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자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으시고 말더라고요. 엄마는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지만 아빠는 여전히 강경하셔 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발 언니가 이번엔 정신을 차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언니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 전에는 저희 집에 못 들어올 거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희 아빠가 자상하시지만 한 번 아니다 싶어 돌아선 마음은 절대로 되돌리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핏줄이 당겨서 그런지 가끔은 언니가 짠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언니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제가 냉정한 걸까요?